어쨌건 근데 저는 되게 제가 가는 곳 어디를 가면 가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께도 권해드리는 바이기도 하고요. SNS에 난 어디 간다 라고 올리게 되면 그럴 일이 뭐 없기를 바라지만 간혹 가다가 그러한 예측을 이용을 해서 뭐 여행성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소지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면 저 집 비네 이러면서 또 빈집 털이 등의 타겟이 될 우려도 있고, 만약의 경우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무척 많은 사건 사고들, 산불, 뭐 싱크홀, 각종 붕괴 사고, 늘 그때마다 우리가 인재다,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유가 사전에 귀찮더라도 설마 하는 이러한 데 심리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혹시라도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유비무환, 어떠한 위험 상황도 방지하겠다, 어떠한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라는 좀 생활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안전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전공 분야가 그렇기도 하지만 늘 범죄 사건 들여다보고 왜 발생했는지, 그러한 이제 또는 이제 왜 그런 범죄자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분석하고 따지고 하다 보면 늘 깨닫는 게 있죠. 나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부모로서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반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운의 도움도 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면서 스스로도 자꾸 저를 돌아보고 그 전과는 조금 더 달라진,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급적이면 위험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계속 갖춰 왔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께도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전공하시고 계시거나 생업으로 삼고 계시거나 관심 많이 가지신 부분은 제가 모르죠. 그래서 배워야 할 때가 많고요. 반면에 저는 또 제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습관화하고 이러한 또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이 주로 이제 안전에 대한 영역이고, 그렇게 보자면 간혹 뭐 저는 당연하게 느끼는 것인데 다른 분들께는 정말요? 이렇게 새롭게 다가서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간혹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께 그러한 위험 예방, 안전 확보 차원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이빙 중에 브이로그를 촬영해서 올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이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흔히 방어 운전 이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질문을 해요. 강의할 때나 어떤 제 사적인 자리나 방어 운전 아시죠? 방어 운전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들 모르세요. 막연하게나마 방어 운전이 중요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무엇이 방어 운전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방어 운전 할 거야 라는 정도의 생각과 준비든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실천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방어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 기본적인 운전의 그 기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기본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 예를 들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면 원래의 목적인 내가 원하던 가고자 하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어떤 곳에서 산불이 있다, 또 사고 우려가 있다, 기상이 좋지 않다,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어떤 예보가 있다라든지 또 내비게이션에 그런 경고가 뜬다든지 했을 때 내가 가고 있는 곳 방향에 또 거쳐가야 할 곳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아주 중요한 곳이고 꼭 가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지까지 꼭 가는 이 여행을 강행할 경우에 내가 감수해야 할 안전상의 위험의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치, 내가 어떤 이익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조금 뭐 야단맞고 혼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해당되는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상황이 이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은 못 가겠다, 그리고 다시 다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안 된다, 오늘 못 오면 당신 기회는 없어져, 그거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설마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설마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내가 손해 보면 안 되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내가 어떤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우려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운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좋지 않아서 설마 했던 그 불행 또는 안전상의 위해가 나에게 딱 닥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지난번 그 싱크홀 사건처럼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본인은 나는 모르는 그런 이제 예방할 수 없는 그런 피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피해자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예방할 수 없었지만 공사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혹은 국토교통부라든지 관계기관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전조증상도 있었고 우려도 제기가 됐고 예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설마라는 생각에 조금만 있다가 언젠간 해야지,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 지금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는 민원 제기돼 부동산값 하락하면서 문제 생겨, 뭐 이런 여러가지 다른 안전이 아닌 이익과 불이익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간과하고 미루고 그 사이에 이제 사고 생기고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도 안전이란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어떤 인식, 사고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운전의 기본적인 목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속도죠. 빨리,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 라는 것, 또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해 라는 시간의 제약이 또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속 시간이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라디오 생방송 할 때 내비에서 이제 도달 예측, 도착 예측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충분했는데 점점 예측 못할 교통 정체가 생기면서 도착 예정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이 생방송 시작 전에 도착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위험을 야기하면서 갓길로 또 뭐 고개 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그때 이제 과거에는 제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경찰관 생활하고 이럴 때는 뭐 범인을 잡아야 된다든지 또는 잠복을 위해서 현장에 가야 한다든지
또는 뭐 근무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시해서 위험운전, 과속운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혼 초기에도 아내에게서 엄청나게 이제 경고 주의, 핀잔도 듣기도 하고 그 운전대를 뺏기고 뭐 이런 일도 많긴 했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속도라는 것, 그것이 이 운전에 있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확고한 인식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이 방어운전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방어운전의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운전의 또 도로의 특성이죠. 다른 차량들이 나를 뒤에서 추돌하거나 옆에서 충격하거나 또는 정면에서 역주행해 와서 나를 충돌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 혼자서 교통법규 다 지키고 속도 다 지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해지지 않는 거죠. 특히 혼자 운전할 때는 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그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좀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런 피해는. 그래서 이제 방어운전 개념의 두 번째는 도로 상황과 그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 발생하고 나면 언제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 부주의나 뭐 이런 그 운전 미숙이나 이런 것들 요소를 빼고 나면 대부분은 운전 부주의거든요.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것인데 왜 전방 주시를 하지? 그건 의무라는 거란 말이죠. 전방 주시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그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고 조사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죠. 때로 특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스마트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제가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그 운전자들이 보이잖아요. 상대편 옆 차선 또는 이 룸미러로 보이는 뒷차량, 썬팅이 짙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경우는 또 이 조명에 따라서 썬팅이 되어 있어도 얼굴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런 정체 구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차가 그냥 출발하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깜짝 놀라서 확 가려고 하시거나, 때로는 심지어 이 서행 구간 이런 곳에서도 지루하니까 이 서행을 해나가면서 스마트폰을 보시고 이러다가 순간 스마트폰에 뭐 쇼츠든 영상이든 메시지든 무엇에 또는 기사 검색이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마가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주행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쿵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혹은 이 육감이란 게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고 갑자기 전방을 봤더니 충돌 직전이라서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서 오던 차량이 뒤에서 쿵. 그나마 이제 이런 서행 운전 구간에서는 그러한 추돌 사고의 그 피해가 크진 않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나 또는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보행 가능한 도로 이런 곳에서 인명사고, 사람을 치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추격을 해서 정말 중상이나 혹은 사망을 일게 한다든지, 때로는 이렇게 정체 구간이 아닌 곳에서도 그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위험천만하죠. 갑자기 뭐 이렇게 메시지가 띵동하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처럼 안전이란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한 그런 그 작은, 실제로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저는 운전 중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뭐 걸려와도 제 아내도 안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업무상 전화 거시는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전화를 안 받으면 메시지를 남기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정차할 때 또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연락해 드리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긴급 업무 종사자들, 제가 과거 경찰관 일 때, 형사일 때는 그럴 순 없었죠. 지금 당장 벌어지는 뭐 용의자가 어디 나타났대, 또는 지금 어디로 긴급 배치돼야 돼, 이 팀플레이니까 다른 형사들과 같이 그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나 전화 운전 중에는 못 받아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주로 이제 그 형사 생활에는 2인 1조로 움직이니까 동승자가 확인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전방주시 의무, 방어운전의 두 번째 그 원칙, 이것은 나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속도 지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상황, 앞에 공사 중인지 갑자기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길이 좁혀지고 한쪽에 막혀 있고, 공사 뭔가가 적치물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로에서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동물이 지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주시하면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비상등 켜서 뒷차에도 경고하고, 이게 이제 그 방어운전이죠. 그 다음에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어떤 차량은 졸음운전 하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합니다.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해준다든지, 그 차량이 내 차량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속도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빨리 지나간다든지, 혹은 옆차선으로 옮긴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위험 회피 작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오는 차량이 내 차를 추월하려고 할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 젊은 시절에는 절대로 감히 날 추월한다고,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발동한 적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 방어 운전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익히고 실천하고 습관화하면서부터는, 그런 건 왜 쓸데없이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에 자존심을 걸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월하고 싶으면 추월하게 해주는 거예요. 깜빡이 켜고 비켜주고, 먼저 가세요. 뭐 어때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어운전의 세 번째는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게 뭐 전문적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차의 심리를 읽으라는 거죠. 차도 심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깜빡이를,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죠. 이게 사실은 운전자의 의사소통 방식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잠깐만 지나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좀 내릴게요 하는 우리 언어로 하는 것처럼, 차량은 그렇게 언어로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이 깜빡이란 말이죠. 저 지금 왼쪽으로 차선 변경할게요, 저 우회전 할게요 하는. 그리고 비상등도 지금 저에게 잠깐 어떤 상황이 생겼으니까 감안해 주세요, 또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경고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차량 의사소통이란 말이죠. 이거 잘하는 분이 멋진 운전자죠.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아서이신지 왠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안 하세요. 게을리하시고, 차선 변경 하실 거면서 깜빡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그냥 휙, 또는 갑자기 서행할 거면서 비상등 켜지 않고 급브레이크, 이런 자기 차량에 있어서 기동을 행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방어운전은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선은 안전 확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차량들이 많다, 그런 운전자들도 꽤 된다.
또는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진, 나쁜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엔 그렇지 않은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어떠한 돌발적 상황이 생긴다든지 뭐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동승자 때문이든지 그렇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방어운전 프로파일링입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은요, 조짐이 보여요.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시면 차량의 심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움찔거리는 듯한,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의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이 불안전한 상태, 동승자 간의 다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창문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그 습관, 재미도 있잖아요. 내 예상이 맞아 떨어졌어. 저 사람, 저 운전자 아무래도 갑자기 왼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 사각지대 발견 못하고 내 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깜빡이 안 켜고 바로 그냥 들어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다.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네. 그래서 이 방어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안전에 둔다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통법규 철저히 지킨다. 둘째, 나만 그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 사정, 그리고 다른 차량들의 그 상황, 상태들을 잘 살핀다. 전방 주시 의무의 철저히 이행을 당연히 포함해서요. 세 번째, 운전 중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래서 각각 다른 차량들의 습관, 행태,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고 다음 그 차량의 무브먼트, 기동, 행동을 예측을 하고 이에 대비한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방어운전 수칙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추가하자면 피로운전은 반드시 피한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졸음운전도 당연히 피해야 돼. 졸음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과로 상태 운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랑 같이 주로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데 둘이 꼭 원칙을 세워요. 절대로 2시간 연속 운전, 2시간 이상 연속 운전은 금지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휴게소가 없다면 그 졸음 쉼터라도 들린다 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걸 사전에 휴게소 쉼터의 위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정표에 나오잖아요. 다음 휴게소 얼마, 내비게이션에도 뜨고요. 그래서 그 졸음운전, 피로운전, 무리한 운전은 반드시 피한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방어운전 성공을 하시는 멋진 드라이버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차도 좋아하고 운전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 관련한 컨텐츠도 시간 날 때 많이 봐요. 많이 보면 아주 뭐 재밌게 차량의 특성, 기능, 장점, 단점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리고 뭐 차량 간 비교도 참 재밌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포인트가 안전인데, 이 차량은 안전 기능이 무엇이 있고 안전에 무엇이 더 잘 되어 있나, 뭐 충돌 안전 시험의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속도, 그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해서 시속 100km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하는가, 한다든지 추월시 얼마나 빨리 급가속이 가능한가, 고속주행
안정성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두시는 걸 보고 가끔은 조금 이제 그 움찔움찔 할 때가 있어요. 이 차량의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고속 주행으로부터의 그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안전한 그런 그 주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그런 이동 간의 또 안전 상태에서의 뭐 생각도 정리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단 말이죠.